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 6월 시험에 대해서 우리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실 텐데요. 자, 오늘 듣기 일부분. 평소에 제가 보통 그래프 수준을 한 중간 정도에 넣는데 오늘 살짝 올린 이유는 역시 전체적으로는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체크하면 되는 문제들이 많긴 했지만 유출을 해야 되는 문제의 개수가 지난번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보통 이제 그런 문제들은 뭐가 많냐면 함의형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함축된 의미를 찾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 말고 실제 이 사람이 하는 말.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했어요. 너 내일 여행 갈 건데 준비 다 했어? 그러니까 남자가 나 이거랑 다 넣었어. 근데 정답은 뭐였냐면 收拾好了. 다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말투를 바꿔서 나오는 문제들이 지난번보다 그리고 지금까지보다 조금 늘었기 때문에 조금 올려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특별히 어려워진다거나 그렇게 속도가 막 빨라진다거나 큰 변화는 없는 거고요. 자, 독해 일부분. 독해 일부분은 이걸 어떤 시각에서 제가 봐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보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답으로 찾아야 되는 단어를 보면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거든요. 근데 글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글에 6급 단어가 조금 많이 섞이면서 글 자체를 해석이 잘 안 되고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이 단어가 쉬워도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6급 단어가 굉장히 많이 섞이면서 길이는 별로 길지 않았는데 글들이 딱 보기에 되게 좀 어려워하고 주눅들 수 있지 않았나. 3부분 같은 경우는 속독이 좀 가능한 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읽지 않아도 위치를 딱 찾아서 그 부분만 읽으면 답 나오는 것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좀 낮게 잡아봤고요. 쓰기 일부분은 그냥 무난했어요. 평상시하고 비슷했고 요 전전 시험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또다시 평정심을 찾은 것 같고 오늘은 쓰기 이 부분이 정말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험 치는데 쓰기 이 부분 할 때 학생들이 귀까지 막 빨개져서 안 그래도 오늘 덥잖아요. 막 땀을 흘리고 그 당황한 모습들을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어려울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독해 일부분에서 한 가지를 뽑아내서 보는데요. 뭐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고요. 네, 부분별로 조금만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가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4, 5급 단어들 위주로 나오는데 이 해석이 되게 어렵죠. 운동, 정인정. 인이라는 말이 또 6급 단어예요, 중독. 그래서 운동에 중독되는 증상. 예叫运动强迫症, 강박증. 운동을 나는 해야 돼 라는 강박증은 다是指 가리킵니다. 뭐를 가리킵니까? 조금 길게 잡을게요. 목적어. 심리적, 생리적 의존을 가리킵니다. 일라 이런 거 전부 6급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늘 시험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 꾸미는 말에 빈칸이 좀 들어있는데요. 사람들의 뚜이, 운동에 대해서 의흐한 심리적, 생리적 의존을 말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자, 네 단어 우리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 承认. 承认하면 여러분 초우죠.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承认错误. 우리 초우, 3단 변화. 잘못은 항상 저지르고 犯错误. 인정하고 承认错误 그대로고요. 고치시면 돼요. 改正错误. 요거 꼭 외우세요. 犯错误, 承认错误, 改正错误. 承认하면 초우. 여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产生 우리가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生产이 됩니다. 生产이 되면 정말 컴퓨터 생산하고 이 지역에서 인삼을 생산하고 이런 구체적 사물을 생산하는 건데 产生은 항상 뒤에 뭐 추상적인 것이 생겨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 감정 없었는데 좀 호감이 생겼어. 产生感情 스트레스 생겨. 产生压力 갈등이 생기다. 产生矛盾 오해가 생겼어요. 产生误会 영향력이 생기다. 产生影响 그래서 운동에 대해 생긴 이런 의존도, 추상적인 게 생긴 거 답 가능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提倡, 제창하다. 괜히 제창하다 그러면 어려워요. 주장하다. 주장하다. 전혀 뜻이 맞지 않죠. 妨碍, 방해하다는 사람이 와도 되고요. 妨碍别人 이렇게 쓰셔도 되고 동작, 제가 자꾸 나 말 시켜. 妨碍学习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만 보면 찾기는 쉬운데 관건은 여기서 해석이 너무 잘 안 돼서 구조 분석이 안 돼서 오늘은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바뀌어서요. 운동成瘾者, 아까 요 중독자들은요. 평상시 빈판 이런 거 다 6급 부사들이거든요. 빈번하게 또알리엔 션티, 너무 운동을 자주 빈번하게 합니다. 停下来 멈추면 타머 호이는 조동사로 뭐뭐일 것이다. 추측이나 가능성. 그들은 느끼게 될 것이에요. 뭐를? 코이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랬어요. 단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주변 단어들이. 자,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5급 부사. 일단 뭐뭐라면. 여러분 일종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루고 같은 느낌을 준다거나 할까요? 만약 뭐뭐라면 하는 것에 사촌 동생쯤 된다.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멈추면 이렇게 된다. 괜찮은데요. 이런 거 반칙이죠. 6급 단어를 쓰다니 보기에. 요번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이거는 너무 여기 맞지 않고요. 요 두 개는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말 안 되죠. 짜이는 2예요. 3이고 1, 2. 어떻게 수학에서 2, 3하고 1, 2가 같냐? 언어에선 가능한 일이에요. 둘 다 여러 번 이란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답 안 됩니다. 답은 A. 일단 멈추면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또이 누구누구 라이쇼 누구누구에게 있어서라는 관용구조. 운동成瘾者, 아까 운동 중독자들에게 있어서. 자, 59번의 배경.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찾으려면 뒤에 조금 더 읽어줘야 돼요. 타더, 여기서 타는 운동의 重要性, 중요성은 超过了, 뭐를 뛰어넘어 버려요? 일과 학습을 뛰어넘어 버릴 정도로 중요해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뭔가 운동하고 관련되는 얘기들. 娱乐项目, 오락, 노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B, 仅仅是, 단지 뭐일 뿐이다? 重复劳动, 중복된 노동일 뿐이다. 전혀 흐름이 맞지 않죠. 私人教练, 개인, 내가 돈이 많아서 이제 나를 개인으로 코치해주는 그런 감독이나 코치는 没有任何必要,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혀 흐름상 锻炼, 운동이 成了, 뭐가 되어버렸다? 임무가 되어버렸다. 이 사람들에게는 운동이 어떤 임무가 되어버렸다? 强制性的, 강제적인 임무가 되어버려서 자신의 생활보다도 더 중요도가 초과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흐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D. 그리고 经调查, 经过를 줄인 표현이에요. 经过调查, 经调查, 조사를 통해 那些有减肥于 60번 体型压力的人, 이러이러한 사람이 患上运动成瘾症的风险, 이런 운동 중독증에 걸릴 위험도가 더 높더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게 사람을 꾸미는 말이 이만큼이 있죠. 여기서 다시 有压力的人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 근데 자, 다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어떤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 위로 연결해주고 减肥, 요게 목적어요. 이합동사. 다이어트를 해야겠구나. 혹은 VO,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체형을 60번 해야겠구나 라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60번을 찾을 때 누구를 보고 찾는다? 체형만 보고 찾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아, 난 체형을 해야 돼 라는 스트레스. 체형을 뭐 할까? 완善을 형용사로 완벽하다, 완벽하게 하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제도, 制度 혹은 시통, 시스템 같은 데 주로 쓰게 됩니다. 체형 안 돼요. 保持 유지하다, 保持安静 조용히 있어라. 保持联系, 나는 옛날 친구들하고 연락을 유지하고 잘 지내고 있다. 保持距离, 거리를, 일정 거리를 유지하다. 健康, 身材, 몸매를 유지하다. 이런 체형을 유지하다. 정답 일단 B 맞아요. 转变, 바꾸다, 바뀌다. 이런 뜻으로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이런 단어 되게 많아요. 주로 뭐에 쓰는지 타이도 정말 많이 써요. 태도를 바꾸다. 转变 타이도. 목표를 바꾸다. 转变目标.
방향을 바꾸다, 转变方向.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따페이라고 하죠. 따페이. 여러분 예전에 중국어 처음 배울 때는 따电화 이렇게 당연히 외우시잖아요. 그런 학습이 계속 5급, 6급 이렇게 가셔야지 한국어 뜻만 외우면 사실은 유지하다도 얼마나 많은데요. 웨이츠도 나중에 있고 또 4급 단어 지엔츠도 있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은 짝을 같이 외워주세요.缺乏는 뒤에 오는 것들을 보면 다 추상적인 것들이 부족해요. 缺乏经验, 경험이 부족하다. 能力, 능력, 知识, 지식, 信心, 자신감, 资源, 자원이 缺乏, 부족하다, 모자라다. 어쨌든 정답은 뭐였구나. 나 체형 유지해야 돼. 나 뚱뚱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독해 이 부분이요. 독해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6급 단어가 오늘은 많이 섞여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보통 독해 이 부분 항상 두 문제 풀이해 드려요. 두 문제가 굉장히 다른 형태인데 자, 먼저 66번을 보시면 잉 보이세요? 그리고 인가이 보이세요? 여기는 이제 없지만 야 뭐뭐 해야 된다거나 부야 뭐뭐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인가이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은 보통 전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점을 잘 찾아내서 보통 주제를 찾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지금 7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쫙 시작해서 뒤에 설명이 쫙쫙 빠져 있죠. 이런 경우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 대한 뭐다? 설명문이에요. 그러면 논설문과 설명문은 우리가 조금 대처를 달리 하는데요. 논설문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자기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면 마지막 문장을 읽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보통 주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创业者普遍认为 창업자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목적어 역할을 해요. 이렇게 认为. 자, 뭐라고 认为 하냐면 创业前最好有一些相关的工作经验. 여러분 이거로 여기까지요. 죄송해요. 요거 취소. 마침표 여기까지. 창업 전에 있는 것이 좋대요. 뭐가요? 경험이. 어떤 경험이요? 相关的. 그 내가 창업하려는 것과 관련된 그런 업무 경험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认为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所以 그래서 那些刚毕业的大学生 막 졸업한 대학생들은 뭐 하는 것이 最好 제일 좋냐면 여러분 先 동사, 在 동사. 먼저 뭐뭐 하고 이럴 때 짜이는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다시 again이 아니라 after예요. 네, 뭐 한 다음에 뭐뭐 하다. 취업을 먼저 한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此外, 此라는 글자. 这로 시작하는 말은 다 돼요. 这리, 这么, 这样, 다 된단 말이에요. 这个以外라고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밖에 扎实 6급 단어거든요. 아주 튼튼한 전문적인 지식은 또 뭐에 대해서创业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有作用 어떤 作用 很大的推 밀어서 움직이는 추진하는 작용을 갖고 있고 不管 뭐뭐에 관계없이 모두 뭐뭐 하다 관련사 뭐에 관계없이 创业前还是创业后 창업 전이든 창업 후든 관계없이 창업자는 都要 뭐 해야 합니까? 不断学习 끊임없이 공부는 하셔야 돼요. 否则 4급 접속사 if not 만약 그렇지 않다면 很容易被市场 시장에 의해서 뭐 당한다? 6급 동사 나왔어요. 타오타이 도태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단어를 몰라도 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정답은 C거든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말은 어렵지 않은 곳에서 그래도 양심껏 참 문제를 냈었고요. 자, 설명문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뒤를 읽어두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재수가 좋으면 요 성격 갖고 한 번만에 탁탁탁 찾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얘는 미에호, 불을 끈다는 얘기죠. 과정이 느려요라고 했어요. 자, 느리냐? 이 글을 보시면요. 자, 20초 만에 지우, 4초 만에 지우. 지우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순조롭고 빠르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걸 뜻해요. 만의 느낌이 절대 아닐 거예요. 이 애는 띠콩미에호 할 수 있다. 자, 끝에 띠콩미에호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대로 나오고요. 자, 上半部分
앞쪽의 반은 배를 닮았다. 샹반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비행기 닮았다. 틀렸죠? 그리고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숫자가 나오는 거. 숫자 10톤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12톤인데요. 틀렸죠? 정답은 뭐죠?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찾아드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3부분. 오늘 속독 잘 됐어요. 속독 잘 됐던 글 두 편 같이 한번 보시는데요. 79번에서 82번은 뭔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신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가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신발 한 켤레 팔 때마다 똑같이 한 켤레를 농촌에 아주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애들한테 기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런 훈훈한 이야기였단 말이죠. 79번. 那款鞋 그 신발은 怎么样? 첫 번째 문제라는 점을 10분 활용하고 A, B, C, D를 읽은 상태로 올라가셨다면 글 시작하자마자 바로 目前 요즘 시장상 시장에 요 있습니다. 뿌시에 천으로 된 신발. 어떤 천으로 된 신발? 첫 번째는 가격이 싸고 한 호흡 지나면 게다가 추안저 신으니까 어때요? 슈시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드는 정답은 찌 뭐하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요 슈시 편안하기도 한.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后来鞋的销量 요게 아주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나중에 신발의 판매량은 为什么增加了 어떻게 하다가 증가되었을까요? 销量이란 말을 찾았더니 처음 나오는 곳이 2번 단락이었어요. 可是 그러나 아까 그런 좋은 뜻에서 하고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销售量은 一直都很不理想 별로 이상적이지 않다. 무슨 말이죠? 잘 안 팔렸는데 事情出现了转机 전환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一家报社 한 신문사가 报道了 뭐를 보도를 한 거예요? 故事 이야기를 어떤故事? 이 신발의 창업자가 买一双 한 켤레 사면 주연이 이제 우리가 기부한다는 얘기요. 한 켤레를 자기가 알아서 기부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도를 하면서 이게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흐름이 뒤에 쭈쭈쭈쭈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떤 신문사에 의해서 보도를 당했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창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A, B, C, D를 항상 원래는 먼저 읽어둬야 돼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건 우리가 좀 볼 건데요. 捐了2万块钱, 네, 2万块钱, 물론 인민폐로 기부를 했다. 扩大规模, 이런 따페이도 좀 외워두세요. 회사 규모를 확대시켰다. 曾经当过志愿者, 志愿者 오급명사 자원봉사자를 예전에 한 적이 있다. 자주 뭐하러 갑니까? 우리가 동사 1번에 라이나 취가 들어오는 것을 목적의 연동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해석을 이거 하러 가다, 이거 하러 오다 이렇게 밀 거거든요. 자주 산악지역 아이들을 보러 갑니다. 자, 아까 그 바로 뒷부분이에요. 바로 뒷부분에부터 읽어보면 얼마 되지 않아 타지오 마이출러 2만 双鞋 만 켤레를 팔았다 그랬지 10,000원을 기부한 건 아닙니다. 좀 더 읽어보시면 저 이것은 이웨이저까지 붙어서 뭐뭇을 의미하다 뜻하다 6급 동사인데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그가 동시에 捐出了2万双鞋 만 켤레를 팔았다는 건 곧 동시에 만 켤레를 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츠는 뭐로 시작하는 말하고 똑같다? 쩌. 그러면 너무 쉽게 풀면 위는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 这个同时 이와 동시에 这位创办者 이 창업자는 也在不断扩大 끊임없이 뭐를 확대시켰다? 회사의 규모를. 그래서 뭐 자주 보러 간다는 말 없고요. 이런 말은 언급도 안 되어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B.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목을 묻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글 전체에 주제를 묻는 건데요. 당연히 뭐가 빠질 수 없을까요? 신발.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싸고 좋은 신발을 사기도 하면서 이렇게 사랑이 담긴 활동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랑의 마음이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꾸미면서 사랑의 신발 정도로 제목을 붙여주면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아요. 뭐 BCD가 또 너무 어이없었어요. B가 뭐였더라? 교활한 상인? 뭐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죠. 치어가 뭔지 모르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펭귄인데요. 자, 87번. 남극에서 지조가 다가올 때
지어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해석이 하나도 안 돼도 찾으시면 돼요, 사실은. 예, 뭐 백야라는 뜻인데 몰라도 된다고요? 그대로 찾았더니 시작하자마자 이 글 처음이에요. 남극에서 이게 오면 그대로잖아요. 그죠? 따오, 什么什么 취, 어디로 간다. 둘이 합쳐서 하는 역할이 사실은 취 하나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数千米外, 수천 미터 떨어진 바다로 가서 미시 모르시면 그냥 미시는 뭐 그냥 음식 찾는구나, 시 먹이를 찾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C, 出去寻找食物, 음식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연도를 이렇게 딱 자세하게 말해주면 우리가 자리 찾기가 되게 좋잖아요. 이때 했던 실험에 관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A, B, C, D 읽어둘게요. 5개월 持续了 지속했어요. 企鹅身上 펭귄들 몸에 표지 표시를 했어요. 总共学了15只 이런 건 금방금방 체크될 텐데 15마리를 골랐어요. 企鹅在1年后回到了原地. 1년 후에 돌아왔어요. 자, 1959년 찾았어요. 5마리죠? 이거 틀렸어요. 몸에다 표시했다고 여기 되어 있죠? 정답이에요. 조금 더 볼까요? 10개월에, 어려운 단어 모르셔도 돼요. 10개월 후에 그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1년 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B가 되겠네요. 두 번째 단락이라고 친절하게 위치, 제일 중요한 말은 요 말, 추동. 어떤 동굴 같은 데서 나왔을 때 펭귄의 반응은 두 번째 단락에서 추동이란 말은 사실 여기에 나왔었거든요. 관찰을 통해 그들은 발견했다. 이거 사람이에요. 那些企鹅出动后, 자, 막 나왔을 때라 그랬죠? 이开始 처음 상황을 보셔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했다? 只在周围 주위에서 망을 안 더. 이거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그럼 넘어가요. 转来转去 왔다 갔다 어떡하지? 여기 어디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주위에서 转 왔다 갔다 했다. 막 돌아다녔다 라고 하시면 되죠. 근데 그 뒤에는 금세 방향을 알고 찾아가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깡과 이 카이시를 연결해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대체 얘는 뭐를 근거로 定方向, 이 말을 찾아야 돼요. 定方向, 방향을 정한다는 말. 마지막 단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定向이라고 나와요. 약간 다르죠. 方向, 定向. 그 무엇을 근거로 해서根据 太阳来연결하고 定向. 따라서 정답은 너무 쉽게 태양 이렇게 됐었어요. 되셨나요? 자, 쓰기 일부분, 어법 부분 한번 가보는데요. 오늘 동사수러문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왔어요. 동사수러문 어려운 말 아니에요.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았더니 품사가 동사더라 이 말이죠. 제일 쉬운 게 시가 정말 쉬워요. 얘가 시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A, 시, B 관계를 찾으면 돼요. A는 B입니다. 자, 91번 시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뭐입니까? 그런데 이때 지금 명사성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한테 쉬운 이유. 얘는 수식을 받고 있죠. 그럼 이게 목적어네요. 그러면 언니가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追求完美的人, 완매, 아까 우리 완벽하다 하셨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시, 이번엔 또 친절하게 주어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청춘 시기는 입니다. 얘 걸릴 거는 뭐밖에 없다? 关键期, 관건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꾸미는 말인 거예요. 어떤 관건이 되는 시기인가요? 人们成长过程中的,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관건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제가 4급도 찍잖아요. 청평특강을. 4급이나 5급이나. 약간 단어 차이 거의 똑같아요. 별로 어려운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이번엔 시가 아닌 다른 또 동사수러문. 오늘은 동사수러문이 제일 많았어요. 여기 동사 보이네요. 获得. 获得는 4급 동사예요, 여러분. 보통 많이 쓰는 것이 获得好成绩.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获得经验, 경험을 얻거나 获得金牌, 금메달을 따거나 冠军, 챔피언이 되거나. 그래서 V, O. 그럼 이제 주어 찾으면 돼요. 누가요? 그가. 그러면 정리 끝났어요. 그가 얻었다고 하면 한국말은 좀 이상하죠. 되었죠. 챔피언이. 2번 这届 사격대회의冠军이 되었어요. 자, 95번 문제.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采访, 취재하다, 인터뷰하다. 여러분 지안 같은 경우는
전치사일 때는 빠처럼 쓰기도 합니다. 뭐뭐쓸. 하지만 지금은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미면서 장차라고 해석하는 거 저 별로 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냥 뭐뭐일 것이다. 영어로 치면 will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터뷰할 것이다. 그럼 주어 누가 누구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这次 이번에 그들이 인터뷰하게 될 것이다. 年轻导演 젊은 감독을 한 명에 꾸며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죠? 자, 또 동사스러운. 이번에는 얘가 동사네요.批准 5급 동사. 비준하다 그러면 되게 어렵죠. 좀 정식적인 과정을 통해 허락해주다, 승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뭐를 허락해줬냐? 领导가 이징 부사입니다. 그럼 얘가 동사 앞으로 가고 정리해볼까요? 높은 분께서 위에 상급자가 이징批准了 허가를 해줬어요. 허락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줬어요. 뭐를? 我더 꾸며주고 辞职申请 사직 신청을 허락을 해줬다. 허가를 해줬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똑같아요. 4급도 오늘 나왔었는데요.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 명사, 대명사도 명사 일종이죠. 를 목적어로 가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去 하면 中国 명사잖아요. 看 하면 电影 명사잖아요. 이런 것과 달리 어떤 동사들은 나는 목적어 자리에 꼭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성 단어를 목적어로 꼭 가질 테야 라는 동사들이 있다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觉得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我觉得他 여기서 끝이 날 수가 없죠. 나는 그녀를 느껴? 이상하잖아요. 我觉得她很漂亮 형용사가 결국 하나 들어가 준다거나 我觉得 나는 뭐라고 생각해? 他应该学汉语 동사가 들어가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호흡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큰 가루로 해서 이렇게 꺾어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동사가 두 개 보여요. 쥐싱, 물론 홀리하고 연결이 되겠죠. 결혼식을 거행하다. 근데 따수한,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동사도 있다고요. 그럼 누가 앞에 가는 동사예요? 따수한이라는 동사는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진. 예를 들어 我打算中国는 말이 되지가 않거든요. 打算去中国 결국은 동사 하나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나랑 남자친구는 뭐 할 계획이다 하고 목적어가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위엔딴, 위엔딴에 쥐싱 홀리를 할 계획이다. 신정에 우리가 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이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안에서 또 동사 목적어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동문. 연동문 아까 제가 잠깐 이 얘기 했는데요. 연동문에서요. 동사 1번에 취라이따가 오는 연동문을 우리가 목적의 연동문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해석을 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我去吃饭 하면 나는 가서 밥 먹는다 하지 마시고요. 나는 밥 먹으러 간다. 뭐뭐 하러 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밀면서 뒤에 오는 동사 to가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적의 연동문. 오늘 목적의 연동문 나왔어요. 자, 보시면 취가 부의원이고 칸왕은 문안차 이제 찾아뵙는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실 때는 찾아뵈러 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주어는 너가 주말에 찾아뵈러 갈 거니 누구를 외할머니를 그리고 끝에 물음표 잘 쓰셨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빠짜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는 지향으로 대체될 때도 있어요. 빠는 한국말 해석은 무조건 뭐뭐쓸 아니면 뭐뭐를 외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주어를 쓰시고요. 제가 보통 보조개라 그러는데 보조개 예쁘게 들어가요.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개사, 전치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빠짜문 앞에 부사와 조동사를 항상 붙여주시고 빠짜문에서 참 중요한 게 동사를 절대 혼자 쓰지 않고 뒤에 기타 성분을 붙여요. 별건 아니에요. 뭐 러를 쓰셔도 되고 뭐 보어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선생님 저는 진짜 쓸 게 없어요. 그래도 절대 동사만 쓰시는 건 빠짜문은 절대로 안 돼요. 뭐 하다못해 중첩이라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니 이징 이징 부사를 먼저 썼죠. 빠쇼 손을 시에서 끝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결과보어 하나 썼어요. 씻은 결과 깨끗해졌네. 깨끗하게 씻었구나. 이렇게 결과보어를 하나 써줬습니다. 자,
얘는 뭐 이미 맞게 되어 있겠죠. 우리가 잘 나열만 하면 되는데 주어 찾았죠. 我 그리고 내가 무엇을 여러분 바와 총電치 충전기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지금 부사 조동사 없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왕在 어디다 놔뒀다? 안 끝나잖아요. 더 이상 말이. 여기서 끝나면 큰일이지만 卧室 침실에 놔둬버렸어. 이런 식으로 깜빡하고 놔뒀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법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특별한 어떤 얘기거리나 이건 좀 독특했어요 라고 할 만한 게 없었고요. 쓰기 이 부분 제가 아까 그랬죠. 아까 학생들 너무 안쓰러웠다고. 네, 어려웠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5급 단어라도 1300개 단어 중에서도 이 중심지 단어가 있고 변두리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주 안 보였고 이걸 내가 5급 단어인지조차도 잘 몰랐어 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좀 언급이 된 게 있어요. 일단은 비엘룬.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어휘 파트에서 완전히 한 시간에 완전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비엘룬은 변론하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쓰는 형태가 중요하죠. 동등하게 건 혹은 허, 위 다 같은 말이죠. 사람과 변론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 변호를 하면서 얘기를 해줄 때는 웨이나 티 사람을 써서 비엘룬 하다라는 말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추서 대단히 뛰어나다 많이 쓰는 말은 사람도 좋아요. 추서의 人才 뛰어난 인재, 추서의 作品 작품, 表现 여러분 이거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한문이고 중국어에서 表现은 어떤 태도나 품행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난 품행, 활약 이런 해석도 좋아요. 태도, 품행, 활약. 추서의 表演 뛰어난 아주 멋진 공연 이럴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거 진짜 걱정됐어요. 루어지, 논리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바로 최근에 수업을 하면서 우리 11시 반에 5급 수업이 있는데 루어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학생들이 이거 기억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논리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한국말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논리에 맞다. 중국말로 반드시 符合逻辑라고 했었어야 돼요. 符合逻辑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 다음 相反 이건 4급 단어입니다. 여러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어, 서술어, 뭐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겠지만 앞에 아예 쉼표를 쪄서 相反但是 쓰듯이 반대로 하고 뭐 어떻고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형용사로 쓰실 때는 A, 건, 허, 위 중에 쓰고 B 서로 반대되다. 이런 구조로 쓰셨어야 되고요. 리즈. 자, 하나도 오늘은 쉬운 단어가 없네요. 얘라는 거 좋아요. 근데 얘,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얘를 들다라고 해야죠. 쥐, 리즈라고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단어는 설령 뜻을 알아도 주변 따페이가 너무나 어려웠던. 저는 오늘이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것 중에 이렇게 5개가 몽땅 어려웠던 적이 처음이지 않나. 보통 한두 개는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뭔가 굉장히 어렵고 단어의 뜻을 다 알아도 따페이에서 펑크가 날 수 있고 정말 양보해서 여러분이 너무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따페이까지 다 안다 하더라도 이 5개 단어로 이야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림을 보고 하는 작문 오늘 장기 두고 있었죠. 오늘은 그냥 이거 모르면 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 두다. 전 또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적는 거 아니야? 분명히 있을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참 장문에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되게 어렵다고 느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6월 달에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자, 5급부터는 3, 4급하고 좀 다르죠. 3, 4급은 일단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시험 출제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매일 거기서 거기요. 제가 5급에서부터는 이미 어휘량이 굉장히 많이 는 상태고 지금 자꾸 변두리 단어를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변두리 단어도 여러분 언뜻 잡아도 500개 이상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도 이게 5급 단어였어? 라고 할 만한 게 최소 500개 이상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또 그만큼 6급도 지금 난이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힘내시고요. 우리는 더운 7월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